자,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통의 매매꾼입니다. 자, 지금 영상은요, 제가 평상시에 했었던 특징주에 대한 브리핑보다는 요즘 주식하시는 분들께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계시다 보니까 지금 우리 증시의 방향은 어디에 있고, 그리고 지금 내 계좌가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고 뉴스에서 말하고 있는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 상품 때문인 건가? 아니면 AI 버블이 터진 걸까? 미국 증시 때문일까? 이란 전쟁 때문일까?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볼까 합니다. 일단 주제는 이겁니다. 개인들이 주식하기 어려운 이유. 지수는 움직이는데 내 종목은 왜 안 오르고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이 다 궁금해하실 부분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의 계좌가 지금 어떤 상태이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주식을 좀 적극적으로 특히나 이제 이번 연도 여름이 접어들 때쯤부터 시작하셨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마이너스 50% 이상인 경우가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신가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물려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코스닥 개별주에 가지고 계시다가 마이너스 70% 80%이신 분들이 더 많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저는 지금의 시장을 해석하기로는 폭락 장세가 아니라 이제 주도권이 교체가 되는 시간이다,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지수는 반등을 하고 있는데 내 종목은 안 올라오고 거의 제자리인 경우가 많죠.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일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투자했던 분들도 계시지만 안 하고 내가 계속 버티고 있었는데 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뉴스에서 폭락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내가 그 막차를 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던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장세가 펼쳐졌을 때 소외감은 두 배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시장 상황을 같이 보시자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코스닥은 5%대 상승을 보여주고 또 행운의 숫자 777포인트네요. 자, 그런데 코스피 포인트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0.92%. 그런데 지수로 봤을 때는 많이 안 빠진 것 같은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봤을 때 고점 대비해서 그래도 꽤나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삼성전자도 지금 오늘 고가가 몇 퍼센트였냐면 5.5%에서 지금 약보합 수준이니까 고점 대비 마이너스 5%가 하락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되게 짓궂게도 재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코스닥 종목들은요, 지금 1400 종목이 상승 중이고 하락한 종목이 245 종목. 특히나 제가 최근에 올려드리는 그런 종목들, 특히나 뭐 유로메카라든가 뭐 코어런티 슈린 이런 종목들에 물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에라 모르겠다고 이제 던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대다수가 어디서 던지셨냐면 이런 구간들에서 많이 던졌다. 그런데 던지고 나니까 내가 던졌던 딱 그 구간까지 올라오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니까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아주 가중되어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주도권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코스닥 종목으로 바뀌고 있는가? 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시기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일단 여러분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파세요, 고점입니다 라는 영상들 저도 가끔 보거든요. 다른 분들의 유튜브로 보면은 댓글들에 거의 내 인생 자체가 반도체다라고 생각할 만큼 반도체에 대해서 낯갈론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좋냐 나쁘냐 물어볼 이유도 없죠. 여러분들 연간 우리나라 1등, 2등 하는 기업들이 500%씩, 400%씩 성장하는데 그걸 나쁜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좋은 기업이랑 내가 샀을 때 수익이 나는 기업인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주식을 사고 났을 때는 좋아진 다음에 그 기업을 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AI에 대해서 버블이라는 단어는 잘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 AI는 실제 해요. 근데 지금의 주식시장이 버블이냐라고 했을 때 버블이 터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저는 이 제목에도 이렇게 써놨지만 AI는 실제 합니다. 근데
AI를 쓰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에서야 상업화가 되고 우리 생활 속에서 녹아나고 있지만 AI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모두가 살아남지 않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AI 기업들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챗 GPT가 있을 수 있고요. 구글과 연동하고 쓰는 제미나이라는 기업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제미나이라는 모델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클로드라는 모델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 모델들이 세 개 다 살아남을까요? 누가 살아남을지는 시간이 지나가서 봐야 되겠지만, GPT가 포기하고 제미나이가 인수할 수도 있고요. 제미나이가 우린 AI 사업 너 돈이 안 돼가지고 정리하고 우리가 하던 구글이나 유튜브 사업만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클로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빚이 너무 많아서 사업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인수해 준대요. 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AI가 가짜다, AI는 돈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는 없다. 다만 AI라는 단어 붙은 종목들이 다 살아남는 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옥석 가리기를 여러분들 해야 돼요. 인터넷은 세상은 바뀌었지만 닷컴 기업은 대부분 살아남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처럼 그때 당시에 진출했었던 IT 기업들이 지금 전부 다 살아남아 있다면 지금은 이미 미국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빅테크 기업, M7 기업이 되어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 일부만 살아남고 일부만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AI라는 단어에 너무 집착하거나 몰두하지 마십시오. 실제하는 건 사실이지만 모두가 살아남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I라는 단어 붙었고 AI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돈을 벌었어요 라고 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영원히 살아남을 기업은 아니고 큰 손들은 이미 그 기업 중에서 진짜 종목들을 발굴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투자 규모, 우리가 AI 규모가 얼만큼 큽니다. 이런 거는 이제 지났어요. 저도요 AI 모델 가지고 정말 많은 것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제가 조만간 출시할 봄의 AI 레이더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게 이 투자자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상당히 큰 기대 효과를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제 투자에도 접목을 시켜서 제 투자 성과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다라는 데이터를 제 스스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성과가 더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얼만큼 많이 써, 얼만큼 AI라는 시장이 커라는 것들을 이제 증명할 필요가 없다. 나 이제 잘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증명할 수 있는 필요가 없고 너 얼만큼 잘하는 데가 중요한 시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비용 부담, 알았어 니네들 다 잘하지, 근데 너네들 돈을 얼마나 버는 거 말고 얼마나 남겨먹는데 그걸 한번 이제 보여줘 볼래? 너네들 캐펙스 증가 속도, 그 다음에 니네 프리캐시 플로우가 얼만큼 있고 그걸 가지고 주주들한테 얼만큼 환원할 것이고 이런 것들도 또다시 우리가 채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너희들 적자 지금 계속되는데 누가 계속 자금 조달해 준대? 엔비디아가 계속 순환금융을 통해 가지고 돈을 내준다 그러는데 너희들 계속 엔비디아가 그럴 것 같아? 어디 하나 삐끗하면 엔비디아는 지네들 먼저 살아남으려 그럴 거리라는 계산기가 이제 붙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레버리지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상승했다라고 이상한 언론들이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주식시장의 상승의 주범은 AI 기업들이 만들어낸 레버리지와 AI 기업들이 막대하게 만들어낸 부채, 채권들로 만들어진 이런 모래성 같은 거라는 거죠. 개인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 모래성에 우리가 붙들고 있으니 너네들이 다시 한번 와서 붙들어 줄래라고 메이저들이 개인들한테 떠넘기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성과, 결국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꿈과 희망과 같은 시기가 올 것은 분명한데 그것이 돈으로 언제 환산될 것이냐가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키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코스닥은 아무도 안 볼 때 움직였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자, 우리가 텔레그램 실전 매매 관점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코스닥 종목들을 언제부터 공개를 해드렸어요. 자, 오늘도 저희가 공개해드렸던 종목들 중에 더 ENM이라는 종목 VI 발동하고 지금 18% 상승하고 있고요. 피델릭스라는 종목도 지금 20%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제 제가 추천드린 종목인 것 같은데, 제 수익에 대한 자랑을 하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코스닥으로 돈을 바뀌고 있는 흐름들을 포착을 했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 심지어 제 주변 지인들까지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주식을 안 하던 사람까지도
5월달, 6월달 되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더라. 근데 이미 늦었을 때다. 우리는 그때 이미 코스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코스닥 바이오 종목들, 많이 망가진 로봇주들, 이런 종목들을 많이 언급드리고 있고 소부장 기업들도 실질적인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이 좋습니다가 아니라 코스닥이 아무도 안 볼 때, 야 그런 거 할 바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해야지라고 할 때 우리는 코스닥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방송 중에 종종 계속 브리핑을 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코스피는 상단에 매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면요, 금융위기 수준만큼 빠졌습니다. 만약에 코스닥이 900포인트 내지 950포인트까지만 가더라도 내 계좌는 이런 말씀 드리면 상당히 좀 자극적인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지만 더블까지도 낼 수 있는 장세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시장의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가장 피로도로 적용이 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얼만큼 필요하냐면 주식시장, 아니 주식하는 유튜버 놈들 얼굴도 보기 싫어. 다 얘네들 때문인 것 같아. 그리고 다 정부 때문인 것 같아. 다 외국인들 때문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HTS와 유튜브, 뉴스, 주식 기사 아무것도 보기 싫을 때가 딱 지금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너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혹시 주변 지인분들 통해서 스포츠카를 같이 타보셨거나 직접 주행을 해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자, 이 운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130km 막 140km 가면 재밌어요. 배기음도 들리죠. 붕붕 울리죠. 뭐 뚜껑까지 만약에 열린다 그러면 얼마나 개방감이 있고 정말 내가 뭐 성공한 것 같고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거를 처음 타본 사람들이 옆에 앉아가지고 안전벨트를 이렇게 잡고 야야야 나 너무 무서워 나 못하겠어 이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문적인 트레이더라던가 내가 주식시장에 오래 버텨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야 이게 맞냐라고 하면서 이러고 쳐다볼 수는 있지만,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됐거나 내가 지금까지 벌어보지 못했던 돈을 이번 시장에서 벌었고 지금까지 잃어보지 않았던 돈을 지금 이 시장에서 잃어봤다 그러면 이런 울렁거리는 시장을 보기가 싫다라는 거죠. 그만큼 빨리 움직인다라는 건데 우리는 그 속도를 맞춰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큰 추세에 대해서만 우리가 흐름을 알고 바뀌고 있구나, 바뀌었구나, 우리도 변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큰 틀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주도구주가 바뀔 때마다 매번 따라가가지고 내가 그것을 한다. 여러분들 그것은 인간의 손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주식을 내가 30년 했어요, 40년 했어요, 아무리 내가 프로게이머예요, 내가 개발자예요, 의사예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빠른 속도를 여러분들께서 적응하시려고 하시지 마셔라. 그래서 지금은요, 매매를 막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매매를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사야 될 때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은 매력적이라면서요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만약에 현금 보유량이 많다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우여곡절 끝에 빠져나왔다 그러면 보셔야 될 게 코스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없는 돈 가지고 내가 코스닥에 박아야 돼요 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올라오는 종목들을 정리해야 되는 재정비 시기다. 지금요 가장 이제 그 중요한 게 CB, BW 유상증자 의존 요건데, 예전에는 2022년, 23년에 코스닥 종목들이 주가 조작으로 많이 잡혀갔던 게 뭐냐면요, 외부 차입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았고 그것이 주가 조작으로 이어졌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작업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나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ADR 상장하고요, 유상증자 발행하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채권 발행하고요, 그죠? 지금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모래성을 하나 둘씩 얇은 모래성들을 계속 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모래 언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래성을 아주 뾰족하게 만들고 있는 것들이 바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빅테크 기업들이 하고 있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올라올 때마다 팔아야 된다. 이미 메이저들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실제 병목을 해결한다라고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집중했었던 게 반도체였는데, 그 병목 현상들은 해결이 이미 되고 있고 그 방법들은 그들은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들은 꿈과 희망으로 만들어진 주가를 그들이 앞으로 산업활동에서 필요한 금전으로 현금화를 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주식을 소폭 매각하는 과정들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주식을 매각한다라는 또 사전 계획서를 제출했다라 그러죠. 앞으로 계속 빅테크 기업들은 그런 발표들을 해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손들처럼 지금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을 좀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아주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힘들어요가 아니라 짜증이 나는 시기다. 열이 받고 주식 얘기만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랑도 싸울 것 같고 그런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내가 기관 투자자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여기 저희가 실시간으로 시장에 대한 브리핑과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들을 어떤 걸 보고 있어요라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더보기란에 보시면 네이버 설문지 있습니다. 유료 리딩방 하는 사람 아니고요. 이제 강의팔이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같은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같이 좋은 종목들로 트레이딩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입장해보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네이버 설문지 또는 실전만 예방 입장 요청 눌러주시면 제가 아무런 조건 없이 구독 버튼만 눌러주신다면 입장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면서 이번 시장 다 같이 생존해 보시죠. 고맙습니다.